북극 얼음은 녹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움직였고 중국 기지가 솟아올랐죠. 미국은요, 3,500억 달러만 외쳐댈 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열었습니다. 1급 기밀, 태평양 건너편 작은 땅에서 온 보고서였죠. 불가능한 숫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이 쿵쾅쿵쾅 울려댔죠. 기적은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동맹이라 부르던 그곳, 한국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진실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얼 감동 코리아. 저는 에드워드 하킨스입니다. 미 해군 전략 분석국 선임 참모였죠. 20년간 전 세계 조선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그 사실을 깨달은 건 백악관 브리핑룸 2025년 3월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가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말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MIT에서 해양공학 석사를 받았죠. 랜드 군사전략연구소에서 박사 학위까지 땄습니다. 제 이력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완벽함이 무너졌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캐시 오어 테리프. 현금 아니면 관세 25%. 동맹국에도 예외는 없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자료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죠. 회의실 온도가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현금이면 된다고요. 3,500억 달러를 주면 끝난다고요. 기술은 나중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틀린 판단이었죠. 그날 오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진수식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부활시키겠다. 단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었죠. 한국 조선소 시찰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내부 메모가 돌았습니다. K10야드 즉시 검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조선소 부활이라고요? 지금 인력도 없는데 무슨 부활입니까? 숙련공이 부족합니다. 비자 문제는 산더미죠. 고비용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균열이 시작됐죠. 일부는 현금 선결을 외쳤습니다. 일부는 프로젝트형 투자를 주장했습니다. 정책 라인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력화 속도. 그게 핵심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함정이 바다로 못 나가면 무용지물이죠. 프로젝터 소음만 울렸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북극 도면이 펼쳐졌습니다. 쇠빙선 부족, 해군 정비 병목. 모든 게 드러났죠. 얼음 두께, 항로 시간차, 전력화 일정. 맞물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스피드 킬스. 딜레이 킬스 패스터. 속도는 죽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더 빠르게 죽이죠.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참모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속도와 전력화 지표가 어긋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긋난다고요? 계획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죠. 관세 25% 시나리오가 설명됐습니다. 공급망이 끊깁니다. 납기가 밀립니다. 비용이 폭증하죠. 지연은 곧 취약성입니다. 북극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멈춰 있지 않죠. 우리만 현금 계산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자료 한 뭉치가 제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한국 조선소 데이터였죠. 저는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공정 단축률 14%. 결합률 한 자릿수. 도크 회전 시간 최적화. 용접 비드 균질성. 모든 수치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두 번 뛰었습니다. 이 낙차는 뭡니까? 저는 20년간 이 분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상식을 깨고 있었죠. 모듈화 공정, 동시작업 효율, 재작업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란 말입니까? 저는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낙차가 선명했습니다. 격차가 명확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는 더 무거웠죠. 3,500억 달러 협상이 시작됐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현금을 주면 끝일까요? 조선소가 부활할까요? 북극은 누가 차지할까요?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캐시 오어 테리프가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문장이 떠올랐죠. 그날 숫자는 닻이 아니라 방아쇠였다. 우리는 현금을 얘기했고 한국은 납기를 말했습니다. 지도 위 화살표보다 무서운 건 공정표의 빈칸이었죠. 강철은 정치에 안 굽힙니다. 시간표에만 복종합니다. 3일 뒤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자료였죠.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K조선 공정 철학. 저는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죠. 모듈화, 동시공정, 디지털 트윈.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죠. 공정간격 14% 단축. 재작업률 한 자릿수. 저는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미국 조선소와의 격차가 방법에서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조립한다고요? 화면에 디지털 트윈 영상이 떴습니다. 열맵, 응력 분포, 시뮬레이션 타임라인.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계산됐습니다. 오차를 사전에 잡아냈죠. 재작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현실 분석이었죠. 숙련 용접사 부족. 평균 연령 55세. 신규 인력 유입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비자 불확실성은 더 심각했죠. 외국인 숙련공을 데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인건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3배였습니다. 결근율도 높았죠. 출력 변동이 심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즉시 건조는 비현실적입니다.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죠. 그때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고 미국이 운용한다. 그게 핵심이었죠. 전력화 속도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T 플러스 18개월 대 T 플러스 36개월. 격차가 2배였습니다. 가용도는 12%포인트 차이가 났죠. 생애 주기 비용 곡선도 나왔습니다. 초기 캐펙스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가용도 누적 가치는 달랐죠. 한국 모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돌렸죠. 한국에서 선행 블록을 건조합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과 시험을 합니다. 기술은 배웁니다. 시간은 벌죠.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요. 현장은 숫자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정치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죠. 미국 내 건조를 고수해야 합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또 다른 참모가 동조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전력화 속도가 생명입니다. 지연은 곧 취약성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이브리드 타협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행 블록은 한국이 맞습니다. 최종 시험은 미국이 합니다. 정비 허브도 한국과 분담합니다. 기술 이전은 점진적으로 진행하죠. 양측 모두 얼굴을 세웁니다. 미국은 최종 조립권을 갖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인정받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지도자는 구호를 말하지만 조선소는 납기를 말한다고요. 3일 뒤 제 제안이 검토됐습니다.
반응은 미지근했죠. 하지만 완전히 거부되진 않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현장 검증. 한국 조선소를 직접 확인하라는 거였죠. 거제와 울산이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원했습니다.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강철을 봐야 했죠. 용접선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출장 계획서가 작성됐습니다. 암호화됐죠. 동행 인원은 최소화됐습니다.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메모를 접어 넣었습니다. 거기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속도는 생명이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거제의 도크였습니다. 울산의 조선소였죠. 그곳엔 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책상을 떠나 강철의 문법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거제의 새벽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도크 앞에 섰습니다. 공기엔 소금기가 섞여 있었죠. 멀리서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6시 도크가 열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선체가 밀려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성이었죠. 제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요. 1분도 안 틀렸습니다. 납기는 속도였고 속도는 전력이었습니다. 그게 뼈로 느껴졌죠. 용접 비드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미세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스파크가 규칙적으로 튀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죠. 20년 경력 반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정호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여기선 공정이 생명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이정호가 웃었습니다. 우린 공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킵니다. 시간을 지킨다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1분 지연은 10분 손실입니다. 10분 손실은 1시간 적체죠. 우린 그걸 압니다. 품질 검사관이 다가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오늘 오차 0.8mm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0.8이라고요? 허용 오차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mm입니다. 검사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1mm 안에 맞춥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 표준치였죠. 5mm였습니다. 5배 차이였습니다. 정밀이 개인의 자부심으로 내재화돼 있었습니다. 저쪽 보십시오. 이정호가 가리켰습니다. 대형 블록이 이동하고 있었죠.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듈 결합 시연이었습니다. 두 블록이 정렬됐습니다. 레이저가 측정값을 띄웠죠. 0.8mm. 화면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합이 시작됐습니다. 몰트가 조여졌죠. 소리가 울렸습니다. 딱, 딱, 딱.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토크렌치의 클릭 소리였죠. 공차 최소화가 재작업률을 차단합니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밀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죠. 오후엔 시험 운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가득했죠. 진동, 소음, 연료 효율. 모든 게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데이터가 흐르기 시작했죠. RMS 진동치, 데시벨, 리터 퍼 100km. 숫자들이 안정화됐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표준치와 비교했죠. 진동은 마이너스 12%였습니다. 연료 효율은 플러스 7%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500번 돌립니다. 오차를 사전에 잡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선 강국이라는 명제가 체감으로 전환됐습니다. 숫자가 저를 설득했죠. 해가 질 무렵 저는 도크난간으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함체의 윤곽이 보였죠. 석양이 강철에 반사됐습니다. 한국을 협력국 중 하나로 봤던 시각이 무너졌습니다. 제 확신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We need them. or we fall behind. 우린 그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뒤처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멀리서 기적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쇳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질서였다. 정밀은 습관이 아니었다. 문화였다. 한 줄의 용접 비드가 한 나라의 시간을 이겼다. 나는 그날 숫자보다 사람을 믿기 시작했다. 저는 도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남아있었죠. 새벽의 습도, 소금기, 스파크 냄새. 반장의 손등 흉터와 시간 수호에 대한 자부심. 밀리 단위 공차를 맞추는 레이저와 볼트 토크 수치. 시험 운전 데이터보드에 안정된 그래프. 그리고 도크 난간 위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기적의 잔향. 정치는 지체될 수 있어도 전력은 지체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까지 차는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거제의 강철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엔 메모가 있었죠. 긴급 회의. 오후 2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죠. 참모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킨스 씨. 상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전부입니다.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비현실적입니다. 3,500억 달러 현금이 우선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장 데이터입니다. 공정 단축 14%, 결합률 한 자릿수. 검증된 숫자입니다. 그 숫자 말입니다. 상관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재검토했습니다.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과대평가라고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납기 단축이 14%에서 4%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보수적 재계산입니다. 리스크를 고려했습니다. 리스크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진실은 불편했고 그들은 불편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조작하면 함정도 침몰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이틀 뒤 양국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배석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죠. 통역기가 준비됐습니다. 트럼프의 상무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가 선결입니다. 그 후 프로젝트를 논의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납기 단축과 기술 협력이 핵심입니다. 현금만으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술을 넘기십시오. 상무라인이 말했습니다. 기술만 이전하면 투자를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요? 그건 곧 정체성의 매각입니다. 한국 측 표정이 굳었습니다. 통역기의 지연음만 들렸죠. 누군가 물을 마셨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협상은 결렬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죠.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관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우린 강철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사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조선소 부활 발언의 허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참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관의 얼굴이 굳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린 함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짓는 겁니다. 북극 항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현금 계산만 하고 있습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죠. 상관이 따라왔습니다. 하킨스. 그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너무 한국 편 아닙니까? 저는 돌아봤습니다. 저는 미 해군 편입니다. 현장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십시오. 상관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독자 행동은 안 됩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언필터드 리얼리티. Do not archive. 걸러지지 않은 현실. 보관하지 마시오. 권력은 진실보다 빠르게 문장을 삭제합니다. 보고서는 편집됐지만 조선소의 스파크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바꿨고 나는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원본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거제 현장 사진도 넣었죠. 용접 비드 클로즈업, 공차 측정가, 시험 운전 그래프. 모든 걸 담았습니다. 수신자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3명이었습니다. 해군 기술국 랜드 연구소 그리고 의회 보좌관이었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송.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켜졌죠. 하지만 제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Still never rise. 강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진실은 검열될 수 있지만 사라지진 않는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해군 기술국 동료였죠. 자료 확인했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 개인 이메일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낯설지 않았죠. 이정호였습니다. 거제에서 만났던 반장이었습니다. 하킨스 씨,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원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조작되지 않은 수치가 필요합니다. 30분 뒤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블루던 프로토타입 버전 3. 암호화돼 있었죠. 저는 열었습니다. 모든 게 있었습니다. 공정 단축률 14%, 재작업률 5.3%, 도크 회전 시간 단축 17%, 편집 전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재생성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죠. 14% 트루스 리스토어드, 14% 진실 복원. 손이 떨렸습니다. 한 줄의 데이터가 거짓의 장막을 찢었습니다. 진실은 서버를 건너왔습니다. 저는 이정호에게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데이터로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그의 답장이었습니다. 국경은 있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다음 날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정호와 그의 팀이었죠. 모니터 너머로 거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새벽 근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죠.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정확한 리듬이었습니다. 우리 목표는 같습니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미 해군 전력화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공식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기술로 말하는 문서입니다. 일주일간 작업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죠. 이정호 팀은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저는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백서 첫 페이지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Let's still speak before politics. 정치 전에 강철이 말하게 하라. 납기 단축 메커니즘, 품질 관리 시스템, 인력 운용 효율성, 생애주기 비용 분석. 모든 걸 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서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보냈죠. 해군 기술국 장교 몇 명이었습니다. 정치가 아닌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틀 뒤 전화가 왔습니다. 하킨스, 자료 받습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해군 기술국 대령이었죠. 일척 시범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라도 승인이었습니다. 작은 기적이었죠.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기회였습니다. 암호명은 프로젝트 노스윈드입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북쪽 바람. 북극을 향한 바람이었죠. 저는 이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척 승인됐습니다.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답장이었습니다. 화상회의를 다시 열었죠. 진실이 묻히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거제 도크가 보였습니다. 철판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타임 이즈 더 십. 시간이 곧 함정이다. 저는 제 노트에도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린 강철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거제의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장면이 기억났습니다. 모니터 빛만 비추는 어두운 방. 제 키보드 소리. 재생되는 원본 데이터 그래프. 한화조선소 새벽 근무 영상 클립. 암호명 프로젝트 노스윈드 초기 보고서. 그리고 도크 위에 새긴 문장과 파도 소리의 잔향. 국기보다 먼저 깃발을 세운 건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그날의 용접 불꽃은 조약보다 단단했죠. 언어는 달라도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미 해군 전력화 가속화. 그게 우리가 함께 쓰는 비공식 백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선언문이었습니다. 숫자가 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강철로 약속했다고요. 프로젝트 노스윈드가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누군가 흘렸죠.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노서라이즈드 얼라이언스 인 더 독. 허가 없는 동맹이 도크에 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상관이었죠. 하킨스, 당장 들어오십시오. 백악관 내부가 들끓었습니다. 반발이 재점화됐죠. 불법 프로젝트다. 한국과 짜고 움직였다. 목소리들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구성됐죠. 저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청문회 소환장이 왔습니다. 한국 편향. 정보 유출. 혐의 목록이 길었죠. 청문회 당일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자가 중앙에 놓여 있었죠. 신문석이었습니다. 하킨스 씨.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비공식 접촉했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현장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였습니다. 허가는 받았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현장 검증은 제 업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했습니까? 다른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유출이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공유입니다. 미 해군 전력화를 위한 공유였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제가 작성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 영향을 받았습니까? 조사관이 압박했습니다. 데이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수치는 조작된 게 아닙니다. 검증 가능합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조명이 뜨거웠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조명 아래 나는 철판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증인이다.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지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죠. 저는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호였습니다. 첫 시험 항해가 내일입니다. 폭풍 예보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해상 풍속 28m/s입니다. 28이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정호가 답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폭풍 속에서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원격 모니터링실에 있었습니다. 화면엔 거제 앞바다가 보였죠. 파도가 높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함정이 출항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죠. 진동 수치, 기울기, 엔진 출력.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풍속이 올라갔습니다. 20, 23, 26. 파도가 함체를 때렸죠. 기울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진동치 상승 중입니다. 엔지니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죠. 엔진 출력 조정합니다.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프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풍속이 28에 도달했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덮었죠. 화면이 물보라로 가려졌습니다. RMS 진동 한계치 접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정호가 말했습니다. 구조 강성이 버팁니다. 용접부 이상 없습니다. 함정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기울기가 15도를 찍었죠. 하지만 복원됐습니다. 엔진이 힘을 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풍속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23, 20, 18.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함장이 보고했습니다. 귀향합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파도는 거짓을 허락하지 않는다. 풍랑은 함정을 시험하지 않았다. 사람을 시험했다. 함정이 도크로 돌아왔습니다. 검사가 시작됐죠. 결합률 제로. 용접부 이상 없음. 구조 강성 확인. 미 해군 기술국에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No anomaly detected. 이상 발견되지 않음. 조용한 평가였습니다. 그건 완벽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공식 찬사는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죠. 데이터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Still spoke. We should have listened sooner. 강철이 말했다. 우린 더 일찍 들었어야 했다. 창밖엔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강철은 말하고 있었다. 우린 이미 역사의 도크에 서 있었다. 청문회 일주일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욕타임스 특종이었죠. 호킨스 리포트 컨펌스 US 템퍼링. 하킨스 보고서 미국의 조작 확인. 제 원본 데이터가 익명으로 공개됐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몰랐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았습니다. 편집본과 원본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납기 단축 14%가 4%로. 결합률 5.3이 2.5로. 조작이 명백했죠.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모델 진실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왜 데이터를 조작했나? 동맹국을 무시한 거냐? 여론이 갈라졌죠. 상무부의 감사가 착수됐습니다. 내부 조작 혐의였습니다. 참모 둘이 사퇴했죠.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편집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 이름이 나왔죠. 진실을 지킨 분석가. 내부 고발자. 저는 웃었습니다. 고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을 뿐이죠.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 자존심보다 전력이 먼저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위해 사실을 부정했다. 트럼프는 침묵했습니다. 대신 부통령이 발표했죠. 조선 협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틀 뒤 한미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정호와 그의 팀도 왔죠. 무대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하킨스 씨, 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했든 감사합니다.
진실은 숨겨져선 안 됩니다. 한국 편향 아닙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 해군 편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에겐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노스윈드 2차 확장 승인. 기술 이전 조건 삭제. 한미 공동 R&D 프로젝트 출범. 프로젝트명은 어틀랜틱 던 이니셔티브였습니다. 저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Still told the truth. 강철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이정호가 다가왔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용접 자국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승리자가 아니라 증인이다.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움직였죠.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한다. 기술 협력이 답이다.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분야가 손잡았습니다. 한미 공동 연구 개발이 시작됐죠. 강철은 정치보다 빠르게 국경을 넘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 복도를 걸었습니다. 침묵하는 인물들의 그림자가 보였죠. 그들은 함정을 짓지 않았다. 진실을 주조했다. 정치는 국경을 세우지만 기술은 바다를 잇는다. 나는 그날 강철이 말하는 걸 들었다. 조작된 문장은 무너졌지만 강철의 진실은 남았습니다. 이건 조선이 아니라 문명이었습니다. 3개월 뒤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핀란드가 먼저 연락해왔죠. 캐나다가 따라왔습니다. 호주도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공동기술협약 체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북극 해역 기술 표준이 바뀌고 있었죠. UN 해양기술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 메서드 어답티드 에즈 벤치마크. 한국 방식이 기준으로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웠다. 첫 노스윈드급 함정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저는 진수식에 참석했죠. 함정이 물에 닿는 순간 함성이 터졌습니다. 성능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납기 38% 단축. 가용도 플러스 15%. 유지비 마이너스 12%. 모든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함정이 바다로 나아갔다. 역사가 뒤따랐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하킨스 씨.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He saw the truth before we did. 그가 우리보다 먼저 진실을 봤다. 의원의 발언이었죠. 나토 기술자문 초청장이 왔습니다. 유럽연합 조선협력 세미나. 아시아 태평양 해군 포럼. 초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두 수락했습니다. 진실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나는 늦게 배웠지만 정확히 배웠다. 1년 뒤 다시 거제로 갔습니다. 새 도크 개장식이었죠.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거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 소금기, 쇳소리. 모든 게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가 변했습니다. 이정호가 마중 나왔습니다. 1년 만이었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은 여전했죠. 도크로 갔습니다. 새 함정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노스윈드급 3호기였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죠. 사람들이 뛰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정호가 웃었습니다.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도크 벽면에 현판이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천을 걷었습니다.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Still speaks truth. 에드워드 호킨스, 2025. 강철은 진실을 말한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 속 경의의 포옹이었습니다.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함정이 출항 준비를 했죠.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성조기도 함께 펄럭였습니다. 두 깃발이 바람에 나란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함정은 두 나라의 약속이었다. 출항 신호가 울렸습니다. 함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은 함정을 만든 게 아니다. 미래를 건조했다. 부활은 금속의 재생이 아니라 신념의 계승이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백악관에 제출할 문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더 스틸 때 스포크. 말하는 강철.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Strength is not born in steel, but in the people who forge it. 강철에서 힘이 태어나는 게 아니다. 강철을 주조하는 사람에게서 태어난다. 저는 한때 한국을 단순한 조선협력국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들이 강철이 아닌 의지를 주조하고 있었다는 걸 압니다. 세계가 잊은 가치를 그들은 용접선 위에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제 나의 조국을 비추고 있습니다. 거제의 마지막 밤, 저는 도크난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기적이 울렸습니다. 강철은 식어도 인간의 신념은 식지 않는다. 나는 오늘 그 진실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한다. 나는 이제 그들의 바다를 나의 바다라 부를 수 있다.